자, 111회 문제입니다. 111회 부가세 문제 3번에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일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메인 매출 전비명은 생략할 거 두 개의 문제가 그치? 하나는 수출 실적 명세서, 하나는 영세일 매출 명세서예요. 자, 여기 수출 실적 명세서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셨으면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들어가시면 되겠죠. 1월부터 3월. 자, 수출 신고번호 입력 한번 해볼까요? 13065 22065 849 X입니다. 선적일자는 2025년 1월 31일. 통화코드는 US달러니까 미국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미국. 여러분, 환율을 입력할 때는 선적일과 환전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죠? 뭐가 빨라요? 환전일, 즉 환가일이 빠르죠? 환가일의 환율이 1080원이니까 1080원 입력해 주시고, 외화금액이 10만 달러 나와 있죠? 외화금액은 10만 달러. 자, 거래처 코드란에서 F2번 제임스 4 쳐주시면 돼요. 제임스 4. 자, 두 번째 13075 20 08 0907 X입니다. 2025년 2월 20. 통화코드 역시 마찬가지 미국입니다. 미국. 환율은 선적일이 빠르죠. 이번에는 1050원이에요. 선적일이 빠르니까 1050원. 외화금액은 8만 달러예요. 외화금액은 8만 달러. 거래처에 가서 랜덤 기업. 자, 세 번째 13888925. 자, 148890X. 선적일은 2025년 3월 18일이고요. 요번에는 일본이네요. 요번에는 일본입니다. 일본. 자, 여러분, 근데 일본은 환율 입력할 때 1엔당으로 안 나오고 100엔당 나오죠? 이거 입력할 때 100엔당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1엔당으로 수정해서 입력한다.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엔화를 입력 시에는 1엔당으로 수정하여 입력한다. 1엔당으로 수정하여 입력한다. 지금 여러분들 100엔당 800원이죠? 800원 나누기 100엔 해주면 돼요. 800원 나누기 100엔. 그럼 8원 나오죠, 그쵸? 8 입력하는 거예요. 8 이렇게. 엔화를 입력할 때는, 그러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는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환율은 선적일과 환전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입력한다. 요거랑 엔화를 입력할 때는 1엔당으로 수정해서 입력한다. 지금 나온 게 800원 나왔어요. 100엔당. 그럼 1엔당은 나누기 100엔 하면, 그치? 8원이 나와요. 외화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만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화금액은 500만엔. 거래처는 큐수상사죠. 큐수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봐요. 원화금액이 2억 3,200억이죠. 토탈 원화금액이 2억 3,200입니다. 232 나오시면서 저장하시고,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밑에 있구나. 영세율 매출 명세서 밑에 있어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 1월부터 3월 들어가서 지금 직접 수출한 거니까 여기 입력해 주시면 돼. 232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은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야. 지금은 수출 실적 명세서잖아. 그건 직수출이니까는 첫 번째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직수출은 첫 번째. 요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빠져나오시면서 저장.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귀속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서 외의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명세 입력은 생략할 것.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신 다음에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5억 원 나와 있죠? 1번에 5억에 5천만원. 신용카드 매출은 몇 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3번. 자, 분급 가액으로 나와 있어요. 부가세는 800, 그러니까 8천만원. 그럼 부가세 800만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출은, 직수출은 몇 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영세일 기타란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영세일 기타란에 6번, 1억 5천만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영세일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5천만원 있어요. 5번에 들어갑니다. 5번에 5천만원.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안에 봤더니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했대. 자, 빨간색으로 받아 적어보세요. 종이세금계산서 수령 시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종이세금계산서 수령 시에는 그냥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지 가산세가 없으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원래 원칙이 뭐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뭘 발행을 했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 가산세가 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1% 가산세가 있다. 1% 가산세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종이세금계산서 받는 사람이 먼저야. 주니까 받는 건데. 그러니까 가산세 없다고요. 근데 발급하는 사람은 원래 전자를 발행을 해서 줬어야 되는데 그 사정 얘기는 제가 가산세 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 가산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산세 찍고 26번에 가산세 찍고 자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연발급이 1%죠. 지연발급란에 자 그거 얼마죠? 5천만원. 그럼 자동으로 1% 50만원 계산이 됩니다. 자 메모하세요. 지연발급란에 5천만원 입력한다. 지연발급란에 5천만원 입력한다. 지연발급란에 5천만원 입력한다. 메모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잠깐만 지워봐요. 62번에 입력한 거 지워봐요. 그 밑에 미발급란에 64번 미발급란에 5천만원 입력을 합니다. 근데 얘는 100만원이 떠버리죠. 2%가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50만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50만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자, 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걸로 할래요? 첫 번째 거 편하죠. 입력하고 수정을 또 왜 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가산세 1%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62번 지연발급란에 입력하라고 합니다. 5천만원. 그럼 자동으로 1% 나오는데 뭐. 자, 결론 내겠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가산세가 없다. 받은 게 먼저야, 그치? 가산세 없어. 근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잘못한 거잖아. 몇 프로? 1%. 어디에다 입력하라고요? 지연발급란에 62번 지연발급란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1%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료 보시면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고 나와있죠. 여기 봐요. 그러면 8번 대손세가 감난 세액란에 여기 금액을 안 찍혀. 찍어봐. 금액 찍혀 안 찍혀? 안 찍혀요. 세액란에 회수했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토해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를 입력한다, 플러스를 입력한다? 그렇죠. 플러스로 세액만 300만원. 그래서 세금 6,100만원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수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플러스를 입력한다. 회수라는 말이 없으면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돼요. 대손세액 입력할 때 이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대손세액 8번에 입력할 때 회수했다라고 나오면 지금처럼 플러스를 입력하시고 회수했다라는 말이 없으면 뭘로 입력하라고? 마이너스를 입력하라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매입자료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1번 매입. 1번 매입이라고 나왔어요. 1번 매입. 1번 매입. 여기네. 지금 자리. 1번 매입에 얼마? 5억 5천. 부가세는 5,500. 5억 5천. 1번 매입이라고 나와있으니까. 5억 5천에 5,500. 그런데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5억 2천은 과세 매출과 관련된 매입액이며 3천만 원은 접대비래요. 여러분 접대비래요. 그럼 접대비는 한 번 더 입력하라고 그랬죠? 몇 번에? 16번, 50번에 3천에 300 이렇게 한 번 더 입력하는 겁니다. 접대비는 3천에 300만 원 한 번 더 입력해 주는 거예요. 3천에 300. 자, 다시 한번 일반 매입에 5억 5천, 5,500 갔죠? 근데 그 중에 3천만 원이 접대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16번, 50번에 한 번 더 3천에 300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 예정 때 누락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 여러분, 종이세금계산서 받는 게 무슨 죄야? 가산세 없다고 그랬죠? 자, 예정 누락 보니까 12번 매입이잖아, 그치? 매출이 아니라 12번 세금계산서 란에 2천 네 200. 그리고 여러분 예정 때 누락했을 때는 가산세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매입만 누락됐으니까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매입만 누락했을 때는 가산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가산세는 없다. 예정신고 누락번호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우리 지금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전자신고 세공제를 받는다. 자, 다같이 19번, 54번에 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 여기 대손세가감란에 회수했다라고 나오면 뭘로 다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고 5억 5천만원 일반 매입 중에서 접대비 16번, 50번에 한 번 더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정 때 누락된 거 12번에 입력했는데 매입만 누락됐죠? 매입만 누락했을 때는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가산세 없다. 근데 발급했을 때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는 1%니까 62번 지연발급란에 입력해라.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